이제 제가 보통 분리불안은 정말 쉬운 훈련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심리적으로는 제일 힘든 훈련인데 스킬적으로는 너무 쉬운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마음이 조금 아픈 것만 참아내면 가능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일 안 좋은 방식이 단순 무시예요. 단순 무시. 들어왔을 때 무시하고, 그 다음에 이럴 때 그냥 무시하고, 나 좀 알아주세요 하는데 무시하는 건 분리불안 고립장애 훈련에서 최악의 방법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강아지들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요. 근데 그 무리를 짓는데 기본적인 요건이 되는 게 생존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존하고 관련이 되어 있느냐, 그 생존에 도움이 된다 싶으면 무리를 지어가요. 근데 푸들은 혼자 밖에 딱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털이 엉키기도 해서 혼자 못 살아가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딘가에 계속 붙으려고 해요. 성향 자체가 그렇게 개량이 됐고, 그래서 푸들이 유독 분리불안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엄살도 심하고, 얘네 자체가 좀 그래요. 반려견으로는 최고인데 이게 잘못 키우면 너무 힘들어하는 강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약해 보이잖아요, 딱 봐도. 머리도 조그맣고 뼈도 얇고 이렇잖아요. 이런 애들이 자기가 약한 걸 또 알거든요. 그래서 더 붙어 있으려고 해요. 그래서 붙어 있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하고 이 무리에 끼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바보라고 느껴요. 바본가 얘네들. 내가 못 알아듣나?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할 때까지 그러거나 잠깐 포기해요. 그럼 그게 교육이 된 줄 알거든요. 조금만 움직이면 바로 다다다닥 달려요. 그럼 보호자님의 움직임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자꾸 통제하려고 들고, 보호자님이 나가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분리불안이 있다라고 하는 건 보호자님에 대한 애착이 엉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공간에 대한 적응이 안 돼 있거나. 그럼 이 두 가지 중에 공간에 대한 적응은 제가 환경을 세팅해드리고 갈 거예요. 그건 이제 보호자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남겨두고, 그 다음에 보호자님과 얽혀있는 관계는 그 무시해서 아예 흐려지게 해버리면 다시 생겼을 때 더 엉켜요. 그래서 칼로 끊어버릴 거예요. 칼로 잘못 엉켜있는 거를. 거기서 끊어내는 건 이 친구가, 잉크가 보호자님한테 주도적인 행동을 했을 때 완강하게 거절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켜볼 거예요. 그 정도가 돼야 보호자님이 오라 하면 와야 되네, 가라 하면 가야 되네를 이해하거든요. 근데 그걸 얘가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엄마가 이리 와 있으면 너 이거 라고 표현하고, 저한테도 계속 이거 달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도 저를 보고 막 짖거나 막 좋아하는 것 자체도 싫다고 해야 돼요, 원래는. 그걸 왜 너가 판단해? 라고 해야 돼요. 왜냐면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막 좋아하면 사회성이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엔 또 짖어요. 그래서 흥분할 때 가 해놓고 이제 인사해 하면 그때서야 우리 엄마가 너 괜찮대 하고 이제 그때부터 관계를 맺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씩 풀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그 다음에 분리불안에서 정말 중요한 게 이 제한구역을 설정하는 거예요. 금지구역이라는 걸 설정을 할 건데 보호자님이 다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오지 말라고 했을 때는 금지예요. 이제 와도 돼도 있어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O와 X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휴식 공간을 세팅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기가 휴식 공간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근데 저기에 이제 큰 문제는 이제 문이 없다는 거거든요. 문이 없는 캔넬은 반쪽 캔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안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캔넬이 필요해요. 문이 달린 캔넬. 그래서 나오고 싶어도 얘가 막고 있어서 못 나와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저기서 안전하게 쉬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 입장을 생각했을 땐 걔를 가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할 때 들어가고 원할 때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그거는 언제 하면 되냐면 분리불안이 다 좋아졌을 때. 캔넬로 저거를 두시되 캔넬도 두시고, 그 다음에 좋아지면 그때부터는 자유를 좀 주세요. 제가 이렇게 설정해 놓은 건 분리불안 좋아질 때까지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좋아졌어요? 그러면 뭐 안고 다니거나 업고 다니거나 마음대로 하세요. 주도권을 내려놓은 강아지들은 대부분 다시 잘 안 와요. 자, 그러면 보호자님이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셔야 되는 게
분리불안을 잡는데 왜 나갔다 들어왔다 훈련을 안 하고 간식 앞에서 거절하는 훈련을 하느냐? 모든 상황에 대한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고 그게 결국 분리불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려. 먹어. 이거 훈련 시키셨네요? 기다려 먹으면 오케이, 그러면은 그냥 떨어뜨려 볼게요. 냅짜 먹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기다려 라는 말과 제스처랑 가만히 있는 행동과 먹는 행동만 연결시킨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트레이닝은 됐지만 우리가 원하는 주도권의 개념은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떨어뜨려요. 간식 앞에 있으면 앉는다 정도의 머리는 다 돌아가요. 그렇지만 떨어졌을 때 이건 자기 거예요. 실수로 떨어뜨리면 기다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떨어뜨렸을 때 기다려 기다려 이런 게 의미가 없고 떨어뜨렸을 때 제가 하고 밀 거예요. 하고 살짝 밀 거예요. 이빨이 딱 닿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거 떨어졌는데 나 먹어도 돼? 라고 물어보잖아요. 이 상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 공간이 된 거예요. 내가 빠져도 이거 내 거야 라고 말해놓으면 언제 먹으면 되는데 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떨어뜨렸을 때 이렇게 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피해서 먹겠죠.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미시는 분도 있어요. 얘 안 보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강아지가. 내 거, 그건 너 거 아니고 이거는 내 거고 바로 이해해야 돼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냐면 오자마자 빠르게 움직이고 공간까지 뺐고 얘를 뒤로 밀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게 만약에 잉크면 이렇게만 해요. 처음에만 톡 건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쳐다만 봐도 먹으려고 안 했어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막 배쪽 막 흔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절대 안 되고 한 번 할 때 정확하고 관계 딱 밀쳐내고 그 다음부터는 그걸 이해한 걸 바탕으로 천천히 강도를 낮추면 돼요. 그다음 제가 슉슉 소리를 내는 건 감정 없는 신호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돼! 라고 하면 감정이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그냥 소리를 내는 거예요. 감정 없이 안 돼! 라고 할 수 있으면 안 돼! 라고 하셔도 되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호자님이 연습하셔야 되는 건 요거예요. 요거. 하지마! 라고 빠르게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느긋하게 움직이는 거. 이거를 보호자님을 따라다닐 때 하우스 시켰는데 나오려고 할 때 보호자님이 나가려고 하는데 따라올 때 다 싫다고 거절을 하는 거고 이리 와 해서 왔을 때는 이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규칙이 딱 생기죠. 이렇게 해놓고 보호자님이 하셨던 무시라든지 하우스 교육이라든지 들어갔다 나왔다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병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잡아놓고 그런 거를 계속하면 미치는 거야 지금. 뭘 하는 거야?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 목표는 떨어뜨려도 이렇게 돼야 돼요. 야야 못 봤어? 이거 떨어졌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뒤로 빠져도 사실은 체념하고 들어가야 돼요. 제일 좋은 건 하우스 하면 들어가네. 네. 하우스 해버리시면 하우스. 그렇죠. 하우스 했을 때 간식을 방 안에 싹 넣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블로킹을 언제 쓸 거냐면 나오려고 할 때 쓸 거예요. 나오려고 할 때. 보호자님 움직여 보세요. 저희는 좀 앉아 있을게요. 지금 하고 딱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 넣어주고 보호자님 다시 나오시고 천천히 나오시고 그렇죠. 이것도 제가 먼저 해볼게요. 보시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한 번에 따뜻딱 이루어져야 되고 위험해 나오면 위험해 라는 느낌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나오면 낭떠러지야 너 라는 느낌으로 빠르게 말려줘야 돼. 근데 나오려고 하는데 안돼 안돼 라고 하지 않자면 야 큰일 나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잘했어. 여기 문을 잠깐만 열었다 닫을게요. 네.
그래서 이 연습을 할 때는 이렇게 해놓고 캔넬에서 하시면 되고요. 네. 문을 닫아놓고 그 다음에 밥을 줄 때도 밥 양도 좀 조절할 거예요. 밥량을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고 10%씩 나눠서 줄 거고 그런 제품들을 여기다가 제가 추천해 드릴 거거든요. 그런 거를 시간대별로 이렇게 열리게 할 거예요. 그거를 일단 캔넬에서 먼저 연습을 하실 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해놓고 그런 개를 왜 키우지? 평생 이렇게 해야 되나가 아니고 얘가 괜찮아졌다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대로 하시죠. 자,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렇게 앉아 있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저희가 무리가 이렇게 이루어졌죠. 잉크는 저기서 엄마 아빠가 잘하겠지 라고 믿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딱 이걸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아까부터. 이거를 왜 2주 동안이나 연습하냐면 한 번에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갔다가 뒤돌면 말 안 듣고 뒤돌면 말 안 듣고 이렇게 돼요. 분명히. 그거는 잉크가 이해를 못해서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블로킹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은 찔끔찔끔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한 방에 좋아지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그 다음에 이거를 내일도 모레도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건데 자꾸 희망 고문을 시켜요. 사람들한테. 요만큼 좋아졌어요? 그럼 다음엔 요만큼 좋아질 겁니다. 막 이렇게 해서 결국에 종착지점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절대 못 가요. 일단 찍어놓고 그걸 유지해야 얘가 적응을 하는 거거든요.